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살아빠입니다. 저는 15년간 수학 강의를 해왔어요. 가르친 학생 중에 뭐 의대를 진학한 학생도 있었고, 뭐 스카이 같은 상위권 대학하고 뭐 인서울대학 진학한 학생들도 뭐 많았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부단히 노력을 했었어요. 이걸 단순히 재능의 차이라고 치부해버리기는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또한 고등학생 때 공부에 재능이 없는 학생이었으니까요. 수학으로 괴로웠던 기억 때문에 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좀 외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학생 때 맨땅에 헤딩을 가면서 3년간 몸부림을 친 결과 수학 공부에 대한 좀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 힌트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적용해 가면서 15년간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이제는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공부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학생에게 맞는 방식이라고 자신하지도 않습니다. 이 완벽한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게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저 또한 강의를 시작한 초반에는 제 생각이 맞다고 자만을 했었어요. 그러나 많은 실패와 경험들이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방식이 완벽하다고 자신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알아낸 이 공부법이 저처럼 재능이 없어서 막연한 벽에 부딪혀 헤매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수학의 공부법은 크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마인드고요. 하나는 실제적 공부법에 해당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요. 공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부의 방법보다 마인드에 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미 마인드가 좀 꺾여 있더라고요. 패배감,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좀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시도조차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법보다 마인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 공부법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에서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본격적인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수학 공부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 건가요? 뭐 유튜브나 책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수학 공부법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법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좀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진 않으셨나요? 그 내용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모두 맞는 내용들이고 적용하면 여러분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정확히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수학 공부법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학의 네 가지 능력입니다. 그 많은 수학의 공부법들은 결국 이 네 가지의 능력 중 어느 한 가지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공부법을 시도해 본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한 가지 능력만 키워버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이게 수학은 이 네 가지의 능력을 모두 갖춰야만 잘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과목인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네 가지의 능력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상 갖고 있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것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적이 올라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부족한 곳을 이제 제대로 공략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시간적으로 비약적 상승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6개월 만에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온 학생도 있었고, 뭐 중학교 기초가 아예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 2등급도 되고 1등급도 된 학생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의 네 가지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짧은 기간 내에도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의 네 가지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산, 이해,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이제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수학 능력 평가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저와 함께 수학 능력 평가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다가 수학 능력 시험을 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트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수학 능력 시험 평가 사이트입니다. 이제 화면은 잘 다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좀 잘라놔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자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이 자료들에서 이제 수험 자료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 자료 마당에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볼게요. 자,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4년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자, 여기에 제가 말한 수학의 4가지 능력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수학을 잘하려면은 수능을 잘하려면은 이런 걸 너희들이 키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학에 대한 게 다 나와 있는데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이. 뭐 여러분 뭐 준비하신다면 꼭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쭉 내려다 보면은 자 수학 영역 보시면 평가 목표가 나와 있어요. 수학 영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준수한 근거예요. 계산 능력 나와 있죠. 기본 원리, 개념, 법칙의 이해, 그 다음 추론, 그 다음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 제가 나와 있는 거죠, 실제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출제 범위와 특이사항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학습 방법, 어떻게 학습을 공부해야 되냐, 이거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수학 문제 해결의 기본 수단인 기본적인 계산 능력과 전형적인 문제 해결 설치의 알고리즘 구사 능력을 기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 그러니까 저는 연산이라고 얘기해요. 연산, 그 다음에 뭐 이해,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 4가지에 대해서 이미 국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능이 목표하는 것하고 수학을 잘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4가지 요소를 오늘 한 번의 영상으로 모두 설명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꽤 깊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산력부터 하나씩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해가 가신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명확히 잡히실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대로 끝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연산력에 대해서 조금 맛배기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산력이라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들을 많이 떠오르시냐면은 이제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계산 능력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러나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연산력에 계산력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연산력 이꼴 계산력은 아니에요. 오히려 연산력은 수식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하는 이유가 정확히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해요. 계산 실수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실수가 아니라 연산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연산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훈련을 제대로 해서 능력을 키우면 계산 실수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산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훈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유지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